30여 년 며느리로만 살아왔던 저도 어느덧 예비 시어머니가 되었습니다. 며느리 사표를 내었던 저는 어떤 시어머니로 살아가야 할까요? 예비 시어머니로서 고합니다. 나는 시어머니, 너는 며느리로 규정된 존재가 아니라 한 존재와 존재로서의 자유롭고 독립적인 만남이 되기를 바란다고요. 안녕하세요, 영주입니다. 며느리 아내 엄마로 살아가는 여러분, 오늘도 잘 지내고 계신가요? 오늘의 이야기는 결혼을 앞둔 아들이 며느리 사표부터 쓰고 시작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들을 키우는 여자라면 언젠가는 시어머니가 될 것입니다. 30여 년 며느리 처지에서만 살아왔던 저도 내년이면 시어머니가 됩니다. 아들은 지금까지 저의 며느리 사표 과정을 지켜봐 왔는데요. 여자친구를 사귀고 있던 아들이 어느 날 농담 반 진담 반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결혼하게 되면 아내 될 여자와 함께 며느리 사표부터 쓰고 시작할 겁니다. 순간 훅 하고 제비 날아온 듯 잠시 멍해졌습니다. 그때까지 시어머니가 된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딸 아들이 결혼할 나이가 되어가면서 저의 처지는 다른 입장이 된다는 것을요. 저는 잠시 아들과 딸, 미래의 며느리와 사위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극히 일반적인 사위에 대한 태도는 사위는 백년 손님입니다. 마찬가지로 미래의 며느리에게도 같은 태도로 대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느리는 백년 손님이라고요. 아들의 말에 잠시 멍했지만 이내 마음을 정리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아들의 상견례를 앞뒀을 때 이에 대해 더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비 부부 또한 우리 부부의 삶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요. 31년 전 제가 결혼했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시어머니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대가족의 맏며느리로 징글징글하게 시집살이를 해왔잖니. 너한테 시집살이 같은 건 시키지 않을 거야. 난 너를 딸이라고 여길 거야. 얘기를 듣고 전 너무나 좋은 시어머니, 시부모를 만났다고 여겼습니다. 전 부모 복은 없어도 시부모 복은 있다고요. 나도 시부모님께 더 잘해야지 라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결혼해서 살아가니 왜 그런지 시가에서의 삶이 너무 답답하고 괴로웠습니다. 왜 힘들고 괴로운지 이유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이 더 괴로웠습니다. 이렇게 친절하고 좋은 시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데 내가 고통을 겪을 이유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시어머니였으니까요. 그 이유를 찾기까지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 당시의 며느리는 남편 집안의 사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진짜 딸 한 명이 들어온 듯 결혼하면 여자가 시가 사람이 되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께서 며느리를 시집살이 시키지 않겠다는 마음이 진짜 확고하셨다면 결혼한 우리를 독립시켜야 했습니다. 결혼은 부모를 떠나 한 가정을 이루는 일인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 우리 부부에게는 불행의 시작이 되었고 며느리로서 고통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부부는 연애 기간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알아가며 받아들이는 과정을 겪으며 결혼을 합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도 결혼하면 서로 다른 습관과 성격으로 인해 부딪히고 갈등이 생깁니다. 그나마 부부는 서로 수평적 관계에서 부딪히며 싸우기도 하면서 조율해 나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는 일방적입니다. 우리나라의 전통적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에서는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뜻을 따르고 맞춰야 했습니다. 아무리 천사 같은 시어머니라도 이런 관계에서는 갈등이 필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입양된 아이도 아니고 25년을 살아왔던 한 개인이 전혀 다른 문화와 환경으로 들어가 맞춰 살아야 하는 것 자체가 신화 프로크루스테스 침대와 같은 형틀이었습니다. 내 모든 삶을 시가에 다 맞추고 살아야 했으니까요. 그것은 저 자신의 죽음과도 같았습니다. 한 개인으로서의 김영주는 죽고 시가 사람인 류영주가 되어야 하는 강제적 삶이었으니까요. 얼마 전 아들의 상견례가 있었습니다. 내년 가을
결혼 날짜도 잡았고 예비 부부는 차근차근 결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들의 결혼으로 싫든 좋든 저도 시어머니가 되고 아들 여자친구는 며느리라는 호칭이 붙게 됩니다. 지금까지 규정되어 온 이 호칭을 거부할 생각까진 없습니다. 호칭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니까요. 다만 호칭의 역할 자체에 묶이지 않겠다는 마음을 가질 뿐입니다. 저도 어느덧 31년 전에 시어머니처럼 며느리를 맞이하게 되면서 어쩌면 똑같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난 대가족의 맏며느리로 선택의 여지 없이 의무를 지고 살아왔다면 며느리에겐 며느리 역할 같은 건 없을 거라고요. 사실 이런 말조차 필요 없을 겁니다. 단지 말로만 그치지 않고 태도와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저 자신이 먼저 밝혀두고자 합니다. 나는 시어머니, 너는 며느리로 규정된 역할관계가 아니라 한 존재와 존재로서의 자유롭고 독립적인 만남을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기 바란다라고요. 예비 며느리가 지금의 아름다운 자신으로서 스스로를 잃지 않고 결혼해서도 잘 살아가기 바랍니다. 또한 결혼은 부모를 떠나 한 가정을 이루는 일이다라는 너무나 간단한 이 사실이 지켜지는 것도 보고 싶습니다. 결혼은 두 사람으로 시작해서 둘만의 가정에 우선적으로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들이 결혼의 시작을 며느리 사표부터 쓰고 시작하겠다라는 말은 부모로부터 연결된 끈을 끊고 둘만의 삶으로 연결해서 집중하겠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다시 생각해봐도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는 물리적 거리뿐 아니라 심리적 그리고 진정한 부모 자식 간의 윤리적 거리까지를 의미할 것입니다. 결혼했다고 갑자기 효도해야 하는 일들은 우스울 뿐입니다. 그냥 지금처럼 각자 스스로 잘 살면 되는 것입니다. 각자의 가정에서요. 자신에 대한 책임은 기본적으로 자신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결혼하면 더는 부모의 자식이 아닙니다. 서로 같은 성인으로서 존중과 신뢰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결혼하면 아파트의 이웃집 부부 대하듯 하면 됩니다. 이는 우리 모두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기본적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의 이야기는 모두 저 자신의 개인적인 생각일 뿐임을 밝혀둡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